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니케이는 일본 중소기업들의 파산 급증을 경고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인플레이션과 높은 인건비로 인해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일본 대기업들과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도쿄 쇼코리서치가 지난 4월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90%의 기업이 조달 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사업 기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인건비가 코로나19 이후 기지개를 켜려는 일본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하기도 했던 일본의 대표적 전자제조업체 도시바가 78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상장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수 없이 일본은 또 해왔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외환시장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 달러당 151.94엔을 찍은 후 갑자기 144.5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5조 5천억엔 규모의 엔화를 몰래 사들이는 복면 개입에 나섰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복면 개입은 일본 통화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환율 조정에 나서는 것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이제 약발이 다한 듯 싶습니다. 환율은 국가 신용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식의 복면 개입을 계속해봤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 신뢰도만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일본은행 시스템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본은행의 역량 부족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내 은행 등 금융사 간 이체 결제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켜 11개사의 이체 서비스 등이 일제 중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내 금융사 간 이체 결제망인 전국은행 자금 결제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키자 11개 금융사의 이체 서비스가 일제히 중단된 것입니다. 사고 원인은 연휴 중 진행된 시스템 작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우체국 은행 업무의 민영화로 분리돼 있는 유초은행도 모바일 거래 등 일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이번에도 어김없이 디지털 후진국 일본 이면모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실망한 외인들의 일본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일본 증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9월에도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일본 증시에서 발을 뺐습니다. 일본은행과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율 조작을 할 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잘못부터 바로잡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이 돈을 강탈해놓고도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저희 잡시광은 100년 전 호머 헐버트 박사의 못다 푼 한을 풀고 이루고 싶었던 꿈을 완수하고자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100년 전 한국의 독립자금이 일본에 의해 강탈당한 사건을 아시나요? 외국인 독립운동가인 호머 헐버트 박사는 고종황제의 외교자문 담당이자 비밀특사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도 참가해 전 세계의 일제의 만행을 고발했고, 뉴욕 트리뷴의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을 쓰는 등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인물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헤이그 특사로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본의 박해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게 되는데, 1909년 일시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고종황제로부터 마지막 밀명을 전달받습니다. 그 밀명은 독일계 은행인 상하이의 덕화은행에 예치한 고종의 내탕금을 찾아 나라를 위해 요긴하게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탕금은 임금 및 왕실이 오늘날의 금고와 같은 내탕고에 재물을 넣어두고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재산을 뜻합니다. 고종황제는 서울주재 독일 공사관의 주선으로 1903년, 1904년에 금괴, 엔화 등 자신의 내탕금을 상하이 덕화은행에 예치했던 것입니다. 이때 덕화은행 은행장은 직접 고종황제의 지시에 의해서만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전달했는데요.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황제는 자신이 직접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헐버트 박사에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위임장과 예치금 관련 서류를 전달하며 내탕금을 찾아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밀명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비밀리에 서류를 전달받은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의 밀명대로 상하이에서 내탕금을 찾아 독립운동가들을 돕고 멕시코에서 고생하는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내탕금을 찾기 위해 방문한 상하이에서 황제의 예치금이 이미 1년 전에 일본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07년 일본은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의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해 황제의 비밀 자금에 대해 탐문했고 예치금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독일공사와 덕화은행에 고종 황제의 의도로 예치금을 인출하겠다는 거짓 확인 서신을 보냈는데요. 이후 1908년 4월 통감부가 독일공사에게 고종 황제의 어세가 찍힌 인출 청구서가 확보되었으니 돈을 통감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인출 청구서를 받은 덕화은행은 고종 황제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본이 날조한 서류만 확인한 채 곧바로 예치금을 2번에 걸쳐 지급했던 것입니다. 호머 헐버트 박사가 찾아오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탕금은 대한제국과 한민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된 이후 해당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받은 예치금 관련 자료와 일본의 고종 황제 예치금 불법 인출 관련 서류들을 모은 고종 황제 예치금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이후 후손들이 예치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기까지 했습니다. 1948년 오랜 시간 동안 자신과 인연이 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헐버트 박사가 쓴 편지에서도 도둑맞은 내탕금을 이자와 함께 꼭 돌려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헐버트 박사 사망 후 전달된 헐버트 박사의 자녀들 서신에서도 헐버트 박사는 이 돈을 찾아 전액을 한민족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정도로 고종 황제의 마지막 밀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헐버트 박사 소유의 내탕금 서류들은 외교부에 전달되었으나 이후 진상조사 작업이 착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 조사 과정 및 결과, 후속 조치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온 헐버트 박사의 자료는 정부의 고문서 창고에 잠들어 있으며 여전히 고종 황제의 내탕금 행방은 미지수로 남아있는데요.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호머 헐버트 박사의 못다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가 되찾고자 한 고종 황제의 내탕금에 대해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페인에 착수합니다.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고종 황제의 내탕금과 내탕금 환수를 위한 헐버트 박사의 노력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SNS에 배포하고 대국민 정책 사이트인 울림과 글로벌 청원 사이트인 브릿지 아시아에 내탕금 관련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내탕금에 대해 알리고 환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글로벌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에 본문과 댓글에 공유해 놓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포스터를 다운받아 공유하고 반크의 글로벌 캠페인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